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과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2학년 1단원 기말 대비 태양계를 문제 풀면서 요점 정리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21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으로 알맞은 것은 했네요. 보기 태양계 행성 가운데 가장 크다 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대기의 소용돌이인 거대한 붉은 점이 있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 표면에는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이 보기에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기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목성이죠. 딱 첫 번째 보기에서로도 우리가 어떤 행성인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목성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수성입니다. 수성. 그래서 옆에다가 수성이라고 써놓죠.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 지구와 가장 가까운 것은 금성을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와 가까우면서 가장 가깝다가 아니라 가까우면서 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즉 생물이 살 수도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그러면 화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목성이고 두 번째 대기의 소용돌이인 붉은 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대적점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그래서 클 대자 써서 붉은 점, 붉을 적자를 써서 대적점이라고 합니다. 대적점. 이것 말고도 대흑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흑점 아래다가 적어서 기억할까요? 대흑점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퇴출됐죠. 네, 태양계에 안 들어있고요. 명왕성은. 네, 그래서 다시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 가장 멀리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에 쓸까요? 해왕성에 대흑점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대흑점이나 대적점은 즉 거기 있는 대기의 빠른 회전 때문에 그 소용돌이가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즉 또 빨리 돌기 때문에 세 번째 즉 나란한 줄무늬 이 나란한 줄무늬는 목성형 행성의 특징이죠. 목성뿐만 아니라 목토천해 즉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네 가지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줄무늬요. 빠른 회전 때문에. 네, 21번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 가장 크고 대적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답은 3번 목성입니다. 네, 22번을 보죠. 22번. 태양계의 행성들의 물리적인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행성 A부터 D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단 반지름을 보여줬네요. 지구의 반지름을 1이라 했을 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할까요? 지구의 반지름을 1이라 했을 때, 즉 1보다 큰 A나 B는 즉 여기 이렇게 줄을 칠까요? 이렇게 줄을 치면
A하고 B는 즉 크죠. 지구보다 큰 행성에 들어가고 C하고 D는 지구보다 작은 행성에 들어갑니다. D를 더 볼까요? 표면 온도, 온도가 A하고 B는 즉 낮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즉 마이너스 영하죠. 영하 110도, 영하 140도인데 비해서 C하고 D는 470도. 그런데 D는 영하 150에서부터 해서 즉 400까지 되게 춥고 되게 덥다. 춥고 더움이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네, 표면 온도 표입니다. 그럼 질량을 갈까요? 질량도 지구를 1이라고 했을 때 질량이 매우 크죠. 매우 큰 A하고 B, 즉 A는 317.92 질량 지구를 1이라고 뒀을 때 300배가 넘는 아주 큰 질량을 갖고 있는 A고요. B도 95.14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쭉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면 될 것 같네요. 나눠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C하고 D는 즉 지구보다 앞에 그러니까 태양하고 가까운 수금 지니까 수성하고 금성 중에서 둘을 구별하면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표면 온도가 매우 널뛰기 하듯 커졌다 작아졌다 일교차가 크다고 했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것은 아예 대기가 없는 태양하고 매우 가까운 즉 수성을 얘기합니다. 차근차근 하나부터 하나 알아가는 대로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D는 그래서 아래다가 여기다가 D라고 적고 D는 수성이 됩니다. 수성. 즉 달이 수성과 같다. 그래서 대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크다. 이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성 알아두시고요. 그럼 C가 위에다 써야겠네요. C는 그럼 금성이 되겠죠. 금성. 금성은 즉 이산화탄소에 여기 지금 뒤에서 보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라고 적혀 있죠. 그에 비해서 D는 즉 대기가 없습니다. 금성은 이산화탄소로 덮여져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져 있어서 매우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두꺼운 대기층 그래서 온도가 높다. 누가? 금성이요. 네, 그래서 C는 금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만 우리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한 것 중에 이것도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밀도가 0.7이다. 밀도가 1인 것이 무엇이죠? 밀도가 1이면 물입니다. 물이 밀도 1이면 물인데 물이라고 써 보이네요. 물입니다. 물인데 이 물보다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이 0.7이라는 행성은 물에 뜰 수도 있을 만큼 매우 밀도가 작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특징은 그 행성의 특징은 이제 이름 외워야죠. 옆에다 쓸까요? 즉 그래서 B는 토성이 됩니다. 네, 토성이 됩니다. 토성. 우리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고리. 예, 그게 토성이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 즉, 토성보다 더 큰 거니까 가장 큰 걸 찾으면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은 목성. 우리가 지금 방금 첫 번째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목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목성이라고 찾으면 되겠네요. 각각 A부터 D까지 모두 다 찾았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암기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23번을 보죠. 23.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했습니다. 네, 무엇을 설명하는지 볼까요? 고온의 청백색 가스층을 말한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계기 일식일 때 잘 관측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강구 바깥쪽으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퍼져 있다. 즉,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한 6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억을 조금 해보자면 다시 유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태양이 조금 동그라미가 네,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즉 그 표면에서 태양 직접적인 그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좀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즉 검게 보이는 요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하고요. 흑점.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좀 요렇게 쌀알무늬처럼 막 쌀알무늬 모양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을 우리는 쌀알무늬라고 하죠. 쌀알무늬 요렇게 두 가지는 즉 표면에서 보이는 거고 이제 태양의 대기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까이 가장 그러니까 태양 광구하고 가장 가까이 붉은 층 여기다가 조금 붉게 만들어 볼까요? 좀 표시가 나야 되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붉은 층의 가스층은 그것은 채층입니다. 채층. 네, 이름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이는 얇은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얇은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채층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바깥에 좀 요렇게 보이는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태양의 모습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청백색의 가스층으로 즉 계기일식은 지구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태양의 얼굴이 가려지니까 그 바깥에 대기층이 잘 보이겠죠. 계기일식은 이걸 말합니다. 계기일식일 때 잘 관측되는 거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코로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 더가 있는데 즉 이때 붉은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붉은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모습. 요렇게 할까요? 이렇게 붉은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홍염이라고 합니다. 홍염. 그래서 홍염이 되고요. 홍염. 네, 홍영까지 했고요. 하나 더 뭐가 있었죠? 네, 터지는 거, 즉 폭발하듯 터지는 거, 이제 태양도 가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발하듯 터지는 모습을 우리는 플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환한 모습, 폭발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플레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6가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현상에 대해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다시 읽어보면 청백색의 가스층이고 매우 고온입니다. 즉 색깔이 청백색을 띠면은 붉은색보다 청백색이 더 온도가 높다는 거,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계기 일식일 때 잘 관측이 되고 강구 바깥쪽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퍼져 있는 거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4번 코로나. 나머지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요점 정리해 두세요. 네, 그럼 24번
그림은 태양의 표면 모습이다. 표면 요렇게 그림 보여지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즉 비를 보면은 껌맣게 보이죠. 검게 보입니다.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 방금 전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을 우리는 흑점입니다. 흑점. 그런데 이 흑점이 많아질 때가 있고 적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많아질 때 적어질 때를 이제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시간별로 했더니 11년 주기 기억하세요. 11년 주기입니다. 11년 주기로 증감을 하더라라는 게 관측한 사실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을 때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활발할 때 많아지더라. 이것도 관측한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보기 A는 강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생긴다. 지금 B는 찾아놨는데 A가 저 옆에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면은 여기 A가 있죠. 지금 이거는 B고 A는 그 옆에 보이는 흑점 옆에 보이는 쌀알무늬가 맞네요. 이 쌀알무늬는 즉 강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란 즉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는 즉 차가운 것은 내려오고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현상 그것이 대류인데 즉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좀 빙글빙글 도는데 이 위에서 보면 그것이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보면은 이 위에서 보면은 쌀알 무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B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인다. 예, 흑점이 생기는 이유는 주변보다 온도가 약 2000도 여기 약 2000도 정도 낮습니다. 즉 태양의 평균 온도가 한 6000도가 되는데 2000도 낮기 때문에 한 400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평균이고 어쨌든 다른 데보다 한 2000도 낮다라고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2000도 정도 낮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이 흑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디귿 다시 잠깐만 여기 다시 디귿 B의 위치는 태양의 자전으로 매일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예, 태양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는데 그것은 이 쌀알무늬 잘 보이는 쌀알무늬가 움직이니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태양이 당연히 움직이는 거구나. 근데 무엇한다? 자전한다. 자전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모든 자전은 서에서 동입니다. 자전이나 공전은 거의 서에서 동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울 보듯이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즉 흑점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니까 태양도 자전을 하는구나. 서에서 동으로. 여기 바르게 나와 있죠. 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꼭 기억하세요. 방향이 시험 문제에 자주 다르게 출제되어서 네, 정답으로 고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B의 위치, 즉 흑점의 위치는 매일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울 보듯이 반대라는 거 실제는 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디귿도 그래서 맞는 문장이네요. 이렇게 다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볼까요? 25번.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거 방금 전에 흑점의 수가 증가하고 그 또 전에 했던 코로나는 더 활발히 더 크게 보이고 뭐 플레이어 수도 많아지고 다 증가한다를 기억하면 되는데 한번 보기에서 틀린 거 있는지 찾아볼까요? 1번 코로나의 크기가 작아진다. 방금 코로나의 크기 모든 게 증가한다, 커진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 크기 커집니다. 그래서 아닌 거 이렇게 1번 찾았고요. 나머지 볼까요? 2번 태양의 흑점수는 증가한다. 맞고요. 전파의 통신 장애가 일어난다. 그쵸? 즉 지구에서는 이 태양의 활동이 커져서 즉 무선 통신 장애 이것을 우리는 벨린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주관식 쓰라고도 이렇게 좀 나왔고 그것을 무엇인가 보기를 주고 찾으라는 문제도 있었으니까 아 이것은 벨린저 현상이구나라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네, 세 번째, 오로라가 자주 관측된다. 그 지구에서는 델린저 현상도 있고, 오로라, 그쵸. 우리가, 저 극지방에 갔을 때, 커튼 모양처럼 아주 멋있게 장관이죠. 그렇게 보이는 오로라도 아주 잘 관측이 됩니다. 태양의 전파가 마구 쏟아져서,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레어와 홍염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것도 이렇게 줄쳐놓고 다 맞으니까 이렇게 틀린 것은 코로나 크기도 커진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좀 크기 좀, 네, 맞추고 볼까요? 그림은 다시 할게요. 그림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다. 행성들 쭉 보여지죠. 태양부터 해서 A부터 수금, 그럼 여기 C가 지구가 되겠죠. 지화, 목토, 천해.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26번으로 가볼까요? 26번.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가로줄무늬와 대적점 있는 행성의 기호는 아까 첫 번째 문제 가로줄무늬 그리고 가장 크고 그리고 대접점이 있다. 아까 대흑점은 해왕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즉 가장 큰 대적점하고 가장 큰 거 그럼 목성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다시 A B 금 C 지구 D 화성 수금지와 그 다음에 목성이겠죠. 목성. 여기서 가장 큰이라고 했을까? 그림에서도 가장 크게 그려졌으니까 예, 찾기 어렵지 않을 테지만 뭐 예, 잘못해서 그쵸 함정으로 다른 데를 크게 하면은 또 그거 찾을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답은 목성 2가 된다는 거. 나머지 F는 토성, 목토, 그 다음에 G가 천왕성, H가 해왕성, 이렇게 우리가 네, 찾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찾으란 것은 3번 목성,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찾으란 것은 3번, 목성이 됩니다. 목성. 27번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으며 그 양극 지방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어 과학자들이 생명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행성을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거의 이 행성의 특징이 많이 나왔는데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붉게 보인다라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양극 지방에
그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극관, 이 극관이라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그 얼음 모습이 극관, 우리가 이름을 극관이라고 했습니다. 극관이 있는데 이 극관의 크기가 즉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은 즉 따뜻할 때는 녹아서 작아졌다가 추울 때는 다시 많이 얼어서 다시 커진다는 거. 즉 추울 때하고 더울 때가 있다. 즉 지구처럼 계절이 있다라는 것도 이 행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행성은 뭘까요? 지구하고 가까운 화성이 되겠죠. 화성. 아까 거기서 찾으면 그냥 순서대로 볼까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가 되니까 우리가 A, B, C, D, D가 되겠네요. D가. 예, 이렇게 그림에서 다시 보면 D가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D를 찾으면 답은 4번이네요. 4번으로 정답 체크하고 이 화성이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것만 좀 정리하죠. 즉 화성은 이 앞에 즉 여기 지금 이렇게 앞에다 먼저 적었죠. 수금지화 즉 지구형 행성에 속합니다. 지구형 행성에 속하기는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데 또 약간 틀린 것은 즉 화성은 지구 바깥에 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면 지구 안쪽은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내행성 즉 안쪽에 있다. 그런데 지구 바깥에 이제 그 바깥쪽 화성부터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또 지구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외행성. 이렇게 즉 교차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면서 외행성에 속하는 것을 찾아라 하면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구형 행성이면서 외행성에 속하는 것은 즉 화성이니까 요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네, 이것도 즉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즉 태양계에 대해서 태양계도 기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계부터 했고요. 앞에 전기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 네, 이렇게 태양계가 기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태양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태양계도 기말 시험에 들어가고 식물이나 아마 학교마다 조금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텐데 즉 전기와 자기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전기와 자기는 문제풀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태양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식물도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해 보죠. 네,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해 보기로 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